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 거리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측정한 길이를 이동 거리라고 하고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합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위를 가지고 빠르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위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있죠. 즉 변위는 방향도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리만 나타내는 거예요. 거리. 근데 변위는 방향도 있고요. 거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위를 가지고 빠르기를 나타내면 운동 방향도 함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가지고 즉 이동 거리를 가지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을 속력이라고 하고요. 어, 변위를 가지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을 속도로 가는데 변위를 가지고는 요 빠르기하고 운동 방향까지 함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될 것이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속도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방향이 있다고 했었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 400m 운동장 400m 트랙이 있어 400m. 근데 어떤 한 사람이 400m를 돕니다. 한 바퀴 뺑 돌고 왔어요. 이때 이 사람의 속력과 속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더 줘야 되겠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100초였어. 그렇죠? 100초. 100초. 자, 그러면 속력은 몇 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시간이 100초고 이동 거리가 400m죠. 그럼 몇입니까? 4입니다. 4. 4. 그다음에 속도는 시간이 얼마예요? 100초분의 변이죠, 변이. 근데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이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한 바퀴 뺑 돌고 왔으니까 여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빵이죠. 그래서 속도는 0이 됩니다. 좀 독특하죠? 얘가 열심히 뛰었는데 속력은 4고요. 속도는 0입니다. 왜? 속도에는 방향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직선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직선에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한 10초 동안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한 5초 동안 갔다고 해줍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물리에서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 대신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이 사람이 처음 움직였던 방향이 여기서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갔던 거를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한 10초 동안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5초 동안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표시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은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학교 올 때 일정한 속력으로 쭉 옵니까? 나는 초당 1m로 쭉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물체의 운동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운동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의 속력이나 속도를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특정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 속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속력을 알고 싶으면 순간 속력 혹은 순간 속도를 알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보통 시간이고요. y축은 위치, y축은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x축은 거의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y축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뀝니다. 위치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혹은 가속도라든지 이렇게 변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빨간 선이 실질적으로 그래프죠. 빨간 선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A점하고 B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A점하고 B점에서의 평균 속도는 일단은 A점하고 B점을 이어요. 쭉 이으면 직선이 나오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는 몇 분의 뭐예요? x축분의 y축이죠. 기울기가. 그러면은 여기서 x축은 뭡니까? t2-t1이 되겠죠. y축은 s2-s1. 그래서 v는 t2-t1분의 s2-s1이 됩니다. 이게 뭐랍니까?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t1에서 t2 동안 속도는 계속 변하는데 그냥 이 속도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진짜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그 순간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됩니다. 접선을 딱 그어. A 순간의 접선을 그읍니다. 그러면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나타나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의, 즉 A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에서의 순간 속도는 요 x, 즉 AD 길이분의 C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의 순간 속도가 있을 것이고 B에서의 순간 속도는 B에서 이렇게 접선을 쭉 그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비교는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의 기울기가 더 커요? 그렇죠. B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V 순간 A, V 순간 B.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V 순간 B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V 순간 B에서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까지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한편 이제 물체의 속도가 지금 V 순간 A에서 V 순간 B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들도 점점점 변하잖아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하나 또 쓰게 되는데 그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속도.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요 슬러시를 이 슬러시를 퍼라고 읽어요. 퍼.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물체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겠죠?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가속도 단위가, 가속 단위를 좀 잘 설명을 해줄게요. 가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면 시간의 단위는 s고 속도의 변화량은 미터 세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다시 쓰면 미터 세크 분의 세크 1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로? 분모. 세크 제곱. 이거 두 개 곱하면 분자로 가죠.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X축에는 시간, Y축에는 이제 속도가 있네요. 자, 일단 항상 이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프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마치 약 2차 함수처럼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T1하고 T2 사이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평균 가속도는 아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처럼 두 지점을 그어요. 그으면 직선이 나오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T2-T1분의 V2-V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1하고 T2에서의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T1하고 T2 사이의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그 시간 T1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T1에서 접선을 그읍니다. 접선을 쭉 그으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T1에서의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죠. 이게 AD 분의 C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B에서 T2 B에서의 접선 그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까처럼 A 순간 A 순간 B.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A 순간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는 속도가 빨라질 때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다고 나와 있고, 속도가 느릴 때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요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가속도. 요 가속도 공식 있죠.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봅시다. 첫 번째, 여기가 T1, T2, T3라고 해봅시다. 그럼 T1, T2, T3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의 가속도, 속도가 빨라질 때 가속도를 봅시다. 그러면 A는 몇 분의 속도, 시간, 걸린 시간 T1에서 T2니까 T2-T1이 되겠죠. 그것분의 2V-V는 T2-T1분의 V가 되겠죠. 즉 A하고 V의 방향이 같죠. 부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 때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질 때는 봅시다. A는 T2-T1 분의 2V-3V죠.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V T2-T1이죠. A하고 V의 방향이
반대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거는 공식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V로 가던 놈이 EV로 간다는 거는 속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같은 방향 쪽으로 뒤에서 뭔가 가해져야, 가해져야 EV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속이 돼야 속도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 때는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느려질 때 요 3V가 만약 2V가 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2V가 됐다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얘를 막았겠죠. 막았으니까 뭐가 된 거? 속도가 감소가 돼서 3V에서 2V로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해줘야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공식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속력, 속도, 가속도. 볼까요? 속력, 속력, 속도, 가속도. 얘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속력, 속력,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요 시간 다시 할게요. 시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보고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요. 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고요. 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그래프 분석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 시간마다 끝나면 선생님 과제를 내줄 거예요. 과제를 내줄 건데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운 거 있죠? 배운 것을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죠.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식은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A4용지 이렇게 써 있으면 A4용지가 있으면 맨 위에다가 학번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205 00 박병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아래다가 요약을 해서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래프도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딱 한 페이지 한 장도 아니고 딱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거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선생님 메일로 보내요. 메일로 pbd 3885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로 보내면 됩니다. 언제 보내냐면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매주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매주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몇 시 좋을까요? 그렇죠. 5시 합시다. 5시. 17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선생님이 2개 올릴 거예요. 2개 올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2페이지를 보내면 되겠죠.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뭐 스캔을 해서 보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3시간씩 선생님이 할 거예요. 3시간 세차시를 올릴 건데 세차시에 해당하는 요약본을 매주 금요일까지 보내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17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내는 것은 선생님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깜빡하고 영상 마지막쯤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과제는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시간 이렇게 어, 첫 시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점차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